어제 북한이 전략군을 통해서 괌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완성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북한의 전략군이 또 다시 위협을 해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계획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제 개괄적으로 했는데 오늘 개인 성명이 나왔죠. 네. 김낙겸이라는 인물인데 그 북한의 전략군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북한군의 군 통수권자는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네. 최종 결심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나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훈련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어떤 위협 효과도 발휘하고 그래서 괌 앞에 한 30-40km에다가 탄착을 시키는 예. 그런 발사 경로까지 언급을 했죠.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북한 조선중앙TV 통신의 보도 내용이죠. 네, 이 포위 사격 방안을 완성하는 시점은 8월 중순이라고 이제 명백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시점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월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시작되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사전 경고하는 의미가 이제 강하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시잖아요. 광복절. 예. 그때 좀 더 남북 관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낙겸의 이 성명을 보면 8월 중순까지 이러한 사격 훈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훈련 방안을 마련하는 예, 그렇죠.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춘 다음에 김정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8월 중순에 꼭 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B1B라고 하는 물론 핵을 장착하지는 않지만 북한에게 아주 심각한 그 파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략 무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어제 북한이 얘기할 때 이미 북한은 B1B가 또 그저께 왔다 간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왜 저렇게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결국은 B1B가 또 왔구나. 그러니까 B1B의 근거지인 괌을 아예 폭격을 하면은 결국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긴장의 수위는 굉장히 높지만 그것은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불가 예측성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말싸움의 차원이다 아직은. 예, 예. 실제로 며칠 날 발사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건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되겠죠. 예.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말싸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어쨌든 김낙겸이 이제 밝힌 내용이 괌 주변에 해상으로 30-40km 주변으로 화성 12형 미사일을 4발을 동시에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착 지점과 이제 시간 그 경로까지 자세히 밝혔는데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수단보다는 화성 12형 5월 14일 날 방연에서 발사했을 때 그때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액체 연료 발사인데 일단 화성 12형에는 굳이 핵탄두를 달면 탄두 무게를 한 1톤가량 장착이 가능하고 중장거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최대 사거리 한 5,000km까지 나가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보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옵니다만은 원산에서 괌까지 직선거리가 3,325km입니다. 그런데 김낙겸의 오늘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 고찌현을 지나서 괌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좀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해 상공을 지나서 만약에 발사를 했을 경우에요. 동해 영공을 지나서 보다시피 함경북도 일원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를 하면은 이 각도로 해서 괌 해상 근처까지 탄착이 가능하죠. 그런데
평안북도 방현 쪽에서 만약에 발사를 그 목표 지점으로 발사를 한다라면은 우리 국내 영토 상공을 일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노림수를 보고 어떤 계산적 발언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현단이. 예. 네, 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앞서서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러자 미군 수뇌부도 북한이 이 괌에 있는 사드 방어를 뚫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발을 동시에 발사를 북한이 하겠다는 건데 사드로 철통 방어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이 명중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예. 그냥 뭐 5분도 안 돼서 날라오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괌까지 날아가는데 대충 한 16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5분 정도면은 충분히 그 발사한 것을 포착하고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요격한다면 4발이라면 한 3발 정도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1% 뚫을 확률이 0.001%라는 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괌에서는 좀 요격이 가능하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성주에서도는 아마 명중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네. 실제 미사일을 4발을 괌 인근 해상 3, 4km에다 발사를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북한이 무모하게 하지 말라라고 트럼프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최근에 간밤에 미국에서 안보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괌 주변의 타격 지점을 괌 주변에 3, 40km 해상으로 이렇게 북한 전략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도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영향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장 실사가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사드 기지 현장 실사를 주민들의 반대와 기상 문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출업을 오늘 저지할 경우에 인근 군부대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기상 상황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오늘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성주 주민들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북미 간에 정면 대결 국면이 있을 때 우리 정부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중 간의 협의 같은 걸 해서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중재를 좀 해보자. 일전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잘 됐으니까 이제는 북미 간에 좀 대화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의 말씀은 남북 간에 대화하는 거를 좀 용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근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미 간에 이렇게 전쟁까지 날 상황인데 그 후폭풍은 전부 우리가 맞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지금 북한의 성명도 보면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공격이라든가 뭐 한다 그러면 일단 서울부터 가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북미 간의 싸움에 서울이 파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늘쯤에 아마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네. 이럴 때 한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중국하고도 전략적 협력에서 중국은 북한을 말리고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대화로 진입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어느 정도 언급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맥락이 있고 최근에 이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고 네. 마침 오늘 오후 3시에 NSC가 열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죠. 네. 지금 북미 간의 직접 충돌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분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도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를 했고 또 오늘은 강력한 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어떤 이런 말폭탄이 오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북미 간의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괌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네. 알래스카에서도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라는 목소리 외에 협상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그 상황의 전개 과정을 쭉 보면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왔죠.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왔죠.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이 이제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ARF에서 리영호 외무상이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북한의 외교적 위상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북한에 예. 아마 내부의 사기가 굉장히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B1B가 또 왔다 갔다니까 그걸 기화로 북한은 그렇다면은 북한의 내부 주민이나 군의 사기도 북돋을 겸해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 위협함으로써 미국에게 대화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여론 조성도 하고 북한의 내부 분위기도 좀 띄우려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과거에 했던 얘기의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미 미국 본토까지 막 공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좀 위협감을 느끼는 거지 냉정하게 보면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가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 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해라. 그러고 종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네. 저는 국제사회 요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한 상태고요. 김정은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말로 뱉은 부분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크든 작든 간에 어느 정도 충돌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요. 지금 좀 반대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TV 매체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안보 책임자들이 직접 TV 화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번에 일련의 공화국 정부 성명부터 보면은 관영 매체를 등장하는 과거에 MPT 할 때 보면요. 실제 군복 입고 TV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우리 한편으로는 두렵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걸 단선적으로 보면 양 열차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누군가 서로 멈추기를 바라고 북한 역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지금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중재를 해서 우리를 멈춰다오. 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글쎄 이제 지금 북미 간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예가 있었죠. 그만큼 최고조로 위기 순간이 왔을 때 대화로 전환되는 그 네. 국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런 경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 4월 달부터도 7, 8월쯤 되면은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되면서 결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왜냐하면 핵 보유국끼리 전쟁의 위협을 감수한 거는 쿠바 미사일 사태 62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는데 예. 그때도 보면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돼서 소련이 당시에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미국이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 제공을 사실은 미국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 바로 코앞에서 가격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고 소련은 당연히 상응하는 기지를 쿠바에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당시에 직접 발표는 안 됐지만 암묵적으로 터키에 있는 기지를 해체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쿠바에 미사일 기지 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하나 더 얹은 게 뭐냐면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게. 예. 네. 북한의 의도가 제가 보기에 뭐 미국을 진짜 공격하려고 한 미국 공격하면 자기는 분명히 멸망하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자기가 결코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계속 과시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그래서 지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대화를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영토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그 위협을 가함으로써 결국 대화에 나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결국은 북미 간에 이 뒷거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저는 협상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우리 정부의 책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작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북미 대화가 열린다라는 가정의 장애물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거에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식 용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호칭을 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정부터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해결돼서 실제 외따면 국내 내부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겠죠. 예. 네.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요. 한미 동맹으로 해서 공동의 적이 북한군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내부에 설명이 좀 필요해야 되고요. 추후 어떤 특히 보수 세력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고요. 이런 갈등.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를 원하는 전제는 우리가 먼저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특사 형태라든가 어떤 비밀 접촉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역설적으로 북한 내부에 이른바 김양건 사망 이후에 대화파들이 많이 위축됐다. 이거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미국과 북한 양측의 충돌로 점점 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